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create database JS 테스트. 그래서 다시 한번 show 데이터베이스 해서 보시면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JS 테스트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구조를 테이블을 만들어야죠. 테이블. 그래서 테이블을 다음과 같이 만들 건데 일단 여기에서는 use JS 테스트 해가지고 내가 그 작업할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을 주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매번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써줘도 돼요.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작업할 때마다 생략을 하기 위해서 굳이 use JS 테스트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JS 테스트라는 엑셀 파일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거 없이 그냥 해도 되긴 돼요. 들어가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tables from JS test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보겠다 하면 지금은 테이블이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use JS test에서 안 들어가고 그냥 show tables from JS test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use JS test에서 들어가면 여기에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는 known으로 돼 있죠. 즉, 요거는 지금 아무 데이터베이스도 내가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인 거고, 요걸 해서 이제 내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지정이 된 거고, 그 차이죠. 그러면 지금은 나는 아무 데이터베이스도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show tables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문들의 차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create table, my table 해서 표를 하나, 시트를 하나 만들게요. create table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from 해서 JS test, my table 일일이 타이핑하기 그러니까 그냥 붙여놓을까요? 테이블 구조는 이와 같이 가져갑니다. my table의 테이블 구조죠. 복사 붙여넣기. id라는 항목, 그러니까 필드가 되겠죠. 필드.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테이블이 있다면 id라는 항목, name이라는 항목, 이메일이라는 항목을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id는 10글자까지 가능한 그런 문자. 그 다음에 이름은 뭐 20글자까지 가능한 문자. 그 다음에 이메일은 뭐 30글자까지 가능한 문자.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추가하겠다. JS 테스트에다가 뭐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어디선가 틀렸군요. from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네요. 여기에서 create table JS test.my table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아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그 테이블 구조를 볼 때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show table from JS test 해서 보시면 이렇게 my table이 생겼습니다. create table을 할 때 요거는 잊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네임, 여기에 테이블 네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제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이제 레코드를 넣는 거죠. 하나하나를 레코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insert into 여기도 이제 그냥 my table이 아니고 database.my table 해야 되죠. 똑같이 붙여넣기 해주세요.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 이제 insert into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사용 중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 known이기 때문에 JS test.my table 해서 값들을 이제 여기에 id 값 이거 그 다음에 이름 name 이거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거를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을 했어요. 또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C 해서 추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JS 테스트를 데이터베이스 네임을 써주시고요. JS test.my table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레코드 데이터들을 추가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또 select 기억나죠? 아까 앞에서 했던 거. 그래서 select 모든 필드들을 보려면 이렇게 from 어디서? SQL은 거의 그냥 영문 비슷해요. 영어 문장 쓰듯이 그 신텍스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호들만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사용하는 기호들이지 문장 자체는 거의 그냥 영어처럼 돼 있죠, 그죠? 네, from jstest.mytable 이렇게 해서 뭐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입력한 것들을 전부 다 볼 수 있죠, 항목들을.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항목만 보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where를 써서 필터링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select 별표 from test.mytable where 예를 들면 id는 2025-1234 id 값이 따옴표 붙여주시고요. id 값이 2025-1234인 것들을 전부 다 추출해라. 그러면 이제 id 값이 요것인 것은 이 라인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라인 전체가 추출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행이 아니고 이제 열이죠. 열 전체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름만 추출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거. select name 또 컴마 하고서 이제 또 추가를 해줄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컬럼들만 추출해라. 지금 뭐 name만 했는데 name 컴마 뭐 id 하면 아까 봤듯이 그 컬럼들을 추출할 수 있다. from 마찬가지로 test.table 이렇게 하면 컬럼들만 추출이 되죠. 이렇게 name과 id만 추출이 됐고요. 순서도 id, name, email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선택을 name, id 순서로 했기 때문에 name이 먼저 나오고 id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select name, id from my table 여기서 또 where name은 이름이 god인 것만 추출해라. 추출해서 보여줘라. 이거죠. 이거 중에서 이 이름이 god인 것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god 것만 name, id를 추출해서 보여주죠. 이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수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업데이트 커맨드를 통해서 예를 들면 god를 이제 god가 아니고 방탄소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이메일 주소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보시면 update my table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update 하고서 jstest.mytable이 되겠죠, 그죠? set name은 방탄당, 이메일은 이것, 요 내용들로 바꾸라는 거죠. 어디서? where id는 이거에서. 즉,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레코드에서 이 이름을 방탄당으로 바꾸고 이메일을 bts-로 바꾸라는 거죠. 영어 해석하듯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update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래서 mytable이 아니고 이제 jstest.mytable이겠죠. 여전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로 변경해라. 무엇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바꿨고 그 결과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god가 방탄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과 이메일이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뭐 삭제하려면 이렇게 삭제할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삭제도 해볼까요? 이 레코드를 삭제를 하는 거죠. 레코드를. 그래서 delete from my table where name은 방탄당. 이름이 방탄당인 그런 레코드를 삭제하라 하는 겁니다. delete from jstest.mytable이죠. 여기서 where id로 해도 상관은 없죠. 뭐. id는 2025-5678. 어쨌든 뭐 걸리는 거가 있으면 그 해당 레코드를 삭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삭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제 이 레코드는 삭제가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테이블 구조를 또 바꾸는 건데 아까는 이제 ID, 네임, 이메일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메일 항목은 삭제하고 싶다. 이 필드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alter table 해서 drop column email 이렇게 해서 이메일 항목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lter table jstest.mytable drop column email 세미콜론 빼먹었군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레코드가 삭제가 돼서 다시 한번 테이블을 살펴보면 select from 해서 전체를 보면 이제 이메일 란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들을 전부 지우는 겁니다. 이건 truncate table, my table 하면 데이터 항목들을 싹 지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테이블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테이블이 지워지진 않아요. 그냥 truncate를 통해서 하여튼 테이블을 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전체 별표
from jstest.mytable 이게 아니죠? 네, 이거 빼고 그래서 그냥 지우면 되죠. 네, 저렇게 테이블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select from 요거 똑같이 이제 아까 봤던 이거죠. 이걸 그대로 또 해보면 이제 empty set 다 비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다 그래서 테이블이 지워진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뭐 show tables from jstest 해보면 있겠죠. 틀렸군요. 스펠이 show tables. 그래서 보면 테이블은 있어요. 그래서 빈 테이블만 남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 그 테이블의 구조를 보고 싶으면 여기 descript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dsc 그래서 mytable dsc 그래서 jstest.mytable 그래서 mytable의 구조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필드가 id와 name이 있고 각각 10글자, 20자까지 가능한 그런 거다. 근데 이제 지금 비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러면 테이블 자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drop이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테이블을 삭제를 할 수 있다. 테이블 jstest.mytable 해서 삭제를 하면 되겠죠. drop이 아니고 네 스펠이 틀렸군요. drop 그래서 삭제 하고 나면 이제 show tables from jstest 해서 보면 이제 테이블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예 없어졌죠. 이제 뭐 여기에서 뭐 select 해서 보면 안 나온다. 왜? 테이블이 지워졌으니까. descript에도 안 나온다. show tables에도 없다. 그 다음에 아예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없애려면 이렇게 drop database 해서 jstest 없앨 수 있다 하는 거죠. drop database jstest 없애면 show databases 해서 보면 이제 사라졌죠. 다시 원래 5개만 남았습니다. 자, 지금 VM1에서 이렇게 했고요. VM2에서는 만들어 놉시다. VM2에 가서 했던 작업 중에서 이제 삭제 작업 말고 만드는 작업만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갖다가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에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create table 해서 만들어 주시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insert 해서 또 만들고, 몇 개 더 만들겠습니다. 뒤에 뭐 예제가 있긴 한데요. 방탄당 리셋 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2025-1111 방탄당 이메일 주소 bts 해서 바꿔서 대충 바꿔서 레코드 하나 추가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2024-1234 리셋 요거는 지금 VM2입니다. 만들었고요. 자, 그 결과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내용을 보면 select 전체 from jstest.mytable 이제 4개가 생겼죠. 네, VM1보다 많아졌어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해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제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VM2에 이 MariaDB에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는 사용자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23페이지에 MariaDB 원격 접속 설정. 그래서 이제 VM2 측에서 몇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VM1에서는 클라이언트만 설치를 하면 돼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MariaDB 설치 과정에서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따로 할 건 없습니다. VM1은. VM2에서 이제 그러니까 접속을 받는 쪽에서 해야 되는 게 일단 etc 밑에 my.conf.d 디렉토리 밑에 server.conf 파일에 보면 바인드 어드레스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바인드 어드레스라는 게 이제 그 리스닝 하는 그 주소를 뭘로 해줄 거냐 하는 건데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바인드 어드레스는 0.0.0.0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볼까요? 이 파일에서 Q 해서 빠져나가고, 아이고야, 한글로 돼 있어서 Q 해서 빠져나가고 여기서 grep 바인드 어드레스 나와서 파일 네임에 여기서 수도 해야 될 것 같죠? 아무래도 수도 해서 보겠습니다. 이 항목이 없나 봐요. 이 파일의 내용을 볼까요? sudo cat etc 밑에 여기에 예, 있군요. 예, 그랩을 내가 어떻게 썼나 봅시다. 바인드 다시 어드레스였군요. 예, 제가 잘못 입력을 했네요. 이건 그랩을
bind dash address 언더바가 아니고 하면 이제 나오죠. 예. 이 샤프로 앞에 커멘트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게 디폴트 값이라는 얘기고 디폴트로서 0.0.0.0이 돼 있다는 얘기는 어느 IP 주소에서든 리스닝을 하고 있다. 즉 내 시스템에서는 어떤 IP 주소로 접속을 해도 예,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게 없어요. 이거는 허용은 다 된다 한 거죠. 대신에 이제 방화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열어줘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방화벽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래서 sudo firewall cmd add 서비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MySQL. 아까도 얘기했지만 MariaDB도 MySQL과 똑같은 포트 번호 3306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already in public 예, 있나 보네요. 예, already enabled. 기본이 enable 돼 있나? enable 한 게 과제였던가? 과제였군요. 예. 과제였으면 이미 한 거죠. 그러면 리스트 서비스 해보면 뭐 예, 과제가 아니었는 줄 알았는데 예, MySQL이 있군요. 예. 네, 그래서 돼 있고 일단은 뭐 네, 접속이 가능합니다. 허용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MariaDB에서 그 사용자를 등록을 해야 돼요. 원격에서 접속해올 사용자. 이 사용자는 이제 MariaDB로 들어가야죠. 예. sudo MariaDB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사용자 등록을 합시다. 얘는 create user 아까 그 create user 항목하고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 사용자가 이제 시스템 사용자가 아니에요. 그냥 임의 사용자입니다. 이 DB에 접속할 수 있는 임의 사용자 JS라고 하는 그래서 user JS라는 사용자인데 이 사용자는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VM1으로 지금 해놓은 거고요. 223.194.165.150번 이게 VM1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특정 IP 주소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퍼센트 하면 퍼센트가 와일드 카드예요. 리눅스에서 그냥 쉘에서의 에스터리스크하고 똑같아요. 그 뒤에 어떤 문자가 오든 된다. 그러니까 165.01234 다 돼. 즉 그 서브넷 매스크에 해당하는 모든 호스트들을 다 지정을 해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저는 150만 허용을 하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호스트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이게 여기가 로컬 호스트였죠. 그죠? 로컬 호스트로 하면 이 호스트에서만 이 JS라는 이름으로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가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 부분이 전체가 이게 퍼센트가 되면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접속하든 로컬에서 접속하든 다 접속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접속할 대상을 필요에 따라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냥 VM1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용자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identified by 해서 패스워드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패스워드는 뭐 저는 뒤에 예제로 쓰려고 하는 JSLI 325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접속을 하면 돼요. 그럼 VM1에서 접속을 해볼게요. Q 해서 빠져나가서 쉘에서 MariaDB 접속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인증을 하기 위해서 MariaDB -u 사용자 이름 -p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다 추가하기를 이제 주소까지 하나 추가해 주시면 돼요. 호스트 해서 그래서 MariaDB -h 223.1 VM2죠. 4.165.200 -u JS 이건 시스템에는 없는 사용자지만 이 MariaDB에 이렇게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사용자로서 접속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p 해서 패스워드를 지정했습니다. 패스워드는 여기서 지정해준 JSLI 32505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다시 JSLI 32505 예, 접속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VM1의 MariaDB가 아니고 VM2의 MariaDB인 거고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select 해가지고 그 jest.mytable 보면 알겠죠? VM1에서 이거 그 데이터베이스 아예 지워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VM2에는 이 JS한테 사용자만 만들고 권한을 안 줬군요. 권한을 줘야죠. 여기 권한을 다음과 같이 grant 여기에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을 다 허용을 했어요. grant all on 별표점 별표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바꿔야지 사실은.
grant all on JS 테스트 점 별표하면 JS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만 허용해 주는 거죠. to 이것 점 150 이런 식으로 JS 테스트에 대해서만 허용을 해주고요. 그럼 BM1에서 다시 한번 select 해서 보면 이제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원격 접속 작업도 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이겁니다. PHP MariaDB 원격 연동 테스트.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원격 접속을 이렇게 커맨드 라인으로 MariaDB 커맨드로 접속을 했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제 PHP에서 이 MariaDB랑 연동을 해서 웹 서비스로 접속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 이제 PHP 프로그램에서 이건 지금 다 만들어졌죠. 네. 해야 될 PHP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이 VM1에 PHP에서 저쪽 MariaDB를 접속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돼요. 이건 VM1에서 해야 됩니다. VM2가 아니고 VM1에서 이와 같이 CQNS 리눅스 설정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HTTP CAN Network Connect DB 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현재는 오프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거 해보시면 VM1에서 다시 빠져나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HTTP CAN 네트워크 커넥트 DB가 오프로 돼 있죠. 이거를 이제 온으로 해줘야 된대요.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주의할 점은 이걸 하시고 웹 서비스를 다시 재가동을 해야 된다. sudo systemctl restart httpd를 systemctl 해서 재가동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웹서버에서 실행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PHP를 통해서 PHP 프로그램이 서버를 VM2로 저는 지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서버로 해줘야 되겠지. 23.194.125.200인데 이건 여러분들의 VM2로 해줘야죠. 방금 아까 이 VM1에서 접속할 때 여기로 해주는 거죠. PHP가 접속할 수 있는 VM2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유저네임은 방금 아까 보신 create user JS 패스워드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지정해주고 그런 것들 이제 변수로 지정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HP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거죠. 접속해서 여기에 보면 select 별표 from my table에서 다 가져오는 거죠. 보면 이제 connect는 MySQL I connect 해가지고 서버 네임 지정한 주소, 그 다음에 유저네임, JS, 패스워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다 지정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이 VMT의 MySQL에 접속해서 접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고 안 됐으면 뭐 에러 메시지 됐으면 성공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SQL 구문을 가지고 질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져온 거를 보시다시피 그 각각의 라인, 로우에 대해서 레코드죠. 레코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포맷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출력해라. 뭐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출력해주는 부분, 즉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같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 백엔드 부분에 해당하고 까만색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제 프론트엔드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PHP는 뭐 그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같이 프로그래밍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물론 이제 프론트엔드는 대부분 PHP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물론 에코 커맨드를 통해서 PHP가 프로그래밍으로 출력을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HTML 문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에코를 통해서. 어쨌든 이것을 이제 VM1에다가 파일을 만들어 놔야죠. sudo var 밑에 www 밑에 html 밑에 파일 네임을 줘야죠. php 파일로 dbconnect.php라는 파일. 그리고 다시 I 입력해서 그냥 Ctrl C V 붙여넣기, Ctrl C V.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어서 Ctrl C 붙여넣기, Escape W. 그래서 저장했고요.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 PHP 파일을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jsli.php가 아니고 이제 여기 dbconnect.php죠. 여기가 dbconnect.php입니다. 하면 이렇게 connecting to 해서 연결된 것을 이제 보여주고
학번, 이름, 메일 주소 이런 것들 이제 HTML 포매팅으로 해서 예, 출력을 해줬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저 Q 해서 끝낼게요. 콜론 Q 해서 아까 봤던 그 그냥 마리아DB에서 커맨드 CLI로 봤던 이 내용이 이제 PHP에서 HTML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네, 테이블로 출력이 됐습니다. 네, 좀 달려왔는데 어쨌든 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로 출력할 레코드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또 dbconnectin.php로 저장해서 접속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이나 뭐 항목을 지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지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 학번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뭐 이메일을 지정한다 그러면 메일 주소를 집어넣으면 되고 해서 제출하면 그 항목만 출력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방탄당으로 해서 지정하면 제출하면 방탄당 것만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그 PHP에서 SQL문을 써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내용만 셀렉트 추출하는 것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요거는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죠? 여기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포스트를 하면 resultin.php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을 채우고 포스트 메서드로 리퀘스트를 하면 resultin.php가 실행이 돼요. resultin.php도 마찬가지로 저장해서 하면 여기에서 이제 해당 DB에 접속해서 select 별표 from my table where field는 value. 그래서 아까 그 어떤 필드에 대해서 어떤 값을 줬을 때 그것만 추출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출력해 준다. 이렇게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제로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실행 결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나온 것 가상 호스트랑 가상 호스트를 이용한 워드프레스 작업 뭐 이런 것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한 게 좀 복잡하게 많죠, 그죠? 일단 과제로 결과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려놨으니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